일단 네 번째 Q&A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Q&A는 진짜 질문을 적게 받아서 답변을 좀 길게, 그리고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또 질문을 고르고 압축을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태국에서 성공하는 한국인들의 특징. 태국에서 성공한 한국인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단 태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태국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겠죠. 태국인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태국인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니면은 외적으로 굉장히 또 뛰어나신 분들, 뭐 외모 이런 것들,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끄럽다고 말하는 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좀 급해도 성격을 좀 죽이고 조곤조곤 천천히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태국인들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좀 좋게 보고 인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태국인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무래도 태국에서 성공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유튜브와 달리 로컬 지역의 태국인들이 불친절하고 답답한데 이게 현실인지. 이게 댓글로 엄청 길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요약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뜻이죠. 내가 유튜브에서 보기로는 태국인들이 마냥 친절하고 착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로컬 지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탐탁치 않게 행동을 한다,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태국인이 우리를 높이 보지 않은 거죠. 그 태국인이 우리를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에 뭐 내가 어떠한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목소리가 조금 커서 그 사람이 듣기에는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 라고 무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태국어로 우리가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확실히 수월한데, 만약에 영어로 이렇게 떠듬떠듬 대화를 하다 보면 영어를 못하는 태국인이 우리 같은 외국인을 상대할 때 좀 말투가 좀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좀 불친절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은 이 사람과 태국어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태국어로는 되게 공손하고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면은 태국인들도 뭐 답답한 게 있을 테니까 좀 모르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 Q&A 때 말씀드렸지만, 태국인들이 남짜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발휘를 해도 마치 이 사람이 약간 의사소통도 나랑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꼭 도와줘야 하나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그리 높은 계급,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태국에 살다 보면 어디 누구 만나러 가지 않는 이상 반바지에 반팔 티에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태국 사람들이 뭘 잘 안 도와줘요. 왜냐? 없어 보이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국이 더운 나라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말씀하신 5성급 호텔이나 좋은 식당들은 그 서비스 의식,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접대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대접을 해주지만, 이런 경우는 또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태국인의 13가지 미소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지. 박물관에서 이 태국인의 13가지 미소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미소 짓는 거, 내가 화났을 때 미소 짓는 거, 아니면은 진짜 행복했을 때 미소 짓는 거, 아니면은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미소 짓는 거,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태국인은 온 상황에서도 웃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냥 웃어요. 그래서 태국인이 나한테 웃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거나 나를 좋아한다거나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저도 그런 거에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표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다른 거였죠. 뭐 일본 문화를 보통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일본 문화는 잘은 모르는데 일본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대립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네 알았어요, 네네 생각해 볼게요, 네네 좋아요, 그렇게 미소는 짓고 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미소를 짓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게 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짜 미소? 그런 것 같아요. 태국 여자와 결혼 의향이 있는지와 태국 여자와 결혼의 장점은? 저는 예전에는 태국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태국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뭐 만날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태국 여자를 꼭 만나야 돼, 결혼해야 돼,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여자랑 결혼했을 때의 장점은, 제가 결혼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듣기로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제 태국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태국에 우리가 가진 인맥이라든지 아는 지식 같은 게 많이 없죠. 근데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이제 센이라고 해서 태국어 단어로 인맥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배우자가 나의 가장 큰 인맥이 되고,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인맥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외국인이 이제 태국을 살아가는데 기본 인맥? 그 베이스가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태국 여자 혹은 태국인 배우자랑 결혼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한국 여자가 태국에서 먹히는지, 이거 예전에 제가 너무 남자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한국 여자 버전도 해달라고 그때 댓글을 써주셔서, 한국 여자분들이요? 엄청 잘 먹히죠.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외모가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의 뷰티 산업 덕분에 뭐 화장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하얀 피부, 그런 것들. 성형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성형은 태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피부가 하얗잖아요. 태국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자 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하얗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나를 되게 높이 평가하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태국 남자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이상형 조건이 하얀 피부의 여자예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좋아할걸요. 근데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나는 한국에서 평균 이하의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태국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에서 평균 이하의 피부색이어도 태국에서는 진짜 거의 탑급의 하얀 피부일 수도 있거든요. 태국에도 하얀 피부의 여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드물어요. 진짜 10%에서 15%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한국 여자분들 엄청 잘 먹혀요. 네. 불교 신자 태국인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여기는지. 이거 진짜 한 문장짜리 질문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서양에서 왔죠. 서양의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이라고 하면 북미나 이제 유럽이 될 텐데, 제가 예전에도 계급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단 태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문물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할로윈 파티, 할로윈 축제 같은 거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이지만,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 왜 한국에서 할로윈 축제를 해? 그건 미국 문화 아니냐? 문화 사대주의냐? 이런 식의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그렇게 보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랑 할로윈 축제 같은 그러한 서양에서 온 혹은 일본에서 온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할로윈 축제 시즌에 보면은 진짜 태국 전역이 이제 행사장으로 이제 물들죠. 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식당 같은 데서는 뭐 할로윈 시즌이라고 하면서 뭐 새로운 음식, 새로운 디저트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잖아요. 태국인들은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지, 있다면 이유는? 관심 많죠. 콘도나 이런 데에서 헬스장 가보면 뭐 보통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태국 여자 아니면 게이. 뭐 나머지는 외국인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통 태국 남자들은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외모나 몸매 관리를 확실히 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에 비해서. 그래서 여자들은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헬스장 같은 데에서 자기 외모 관리하는, 몸매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태국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잘생긴 남자는 다 게이잖아요 진짜. 일반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
태국에 대한 선입견을 깰 여행지 추천. 아, 선입견이요? 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어떤 것들이 있죠? 보통 뭐 태국은 못 산다, 가난하다 이런 거를 선입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여행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콕 시내에 사이암 파라곤이라는 가장 비싼 땅에 있는 큰 백화점이 있죠. 주차장에 가시면 VIP 주차장이 있거든요. 와, 거기 가면 방콕 시내에서 제대로 못 보던 온갖 스포츠카들이 다 있어요. 진짜 뭐 기본 포르쉐부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막 와, 이런 진짜 위화감이 너무 느껴질 정도로 여기가 과연 태국인가,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하이소 계층 들이겠죠. 그 정도 차를 몰 수준이면 아마 거기를 가시면 태국이 마냥 가난한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니구나, 요 정도는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부자들도 신솥을 내는지, 아, 이게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태국은 남자가 여자 측에 결혼 지참금을 내거든요. 결혼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게 결혼 지참금이 얼마가 정해지냐는 이 여자의 외모, 집안 배경, 교육 수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결혼식 때 진짜 하객들 없으면은 하객 알바까지 구할 정도로 보여주기식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태국도 진짜 그 허례허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태국도 그 허세를 부리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결혼 지참금을 이제 결혼식 때는 딱 받은 거를 보여주지만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는 다시 남자 측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집집마다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요.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Y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해도 될지. 아, 이게 Y죠. 사리캅.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그냥 우리 한국인들처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태국인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게 귀엽게 볼 것 같아요. 그냥 그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를 웬만한 태국인들은 알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아, 이 사람은 한국인이구나 혹은 일본인이구나 외국인이구나,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고 되게 예의 바른 귀여운,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태국의 석박사는 어려운지, 한국처럼 교수들한테 시달려야 하는지. 아, 저는 석박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마다 다르다고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남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도 뭐 석박사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제가 경험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100%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태국은 좀 그렇게 빡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렵진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인사동이나 관운동처럼 태국의 미술관, 갤러리가 모인 곳. 제가 이제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진짜 식견이 짧아서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이건 리버사이드 플라자라고 해서 제 예전 영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갤러리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MBK라는 방콕 시내 쇼핑몰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방콕 예술문화센터라고 번역을 하면 될까요? 거기에서도 무료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신 것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에서 여사친만 나오는데 여친은 언제 만드는지. 아, 여친이요. 여친. 너무 어려운 미션인데요, 저한테는. 이게 만약에 제가 여사친 말고 진짜 여친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커플로 나오면은 더 재밌겠죠. 아무래도 조회수도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여친을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여기저기 계속 여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진짜 제가 여친이 생기나 안 생기나. 더운 나라에서 왜 냉면이나 밀면 같은 찬 국수가 안 먹히는지. 아,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태국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도 왜 찬 음식을 안 먹냐, 그 찬 국수를 안 먹냐,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대요. 찬 국수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떤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태국은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기생하기가 쉬운 조건이라고 해서 음식 같은 거를 차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팔팔 끓여서 먹는, 우리가 흔히 먹는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수프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여자와의 연애썰. 아, 제 연애썰이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결국 헤어지게 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막 찐 로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렴한 거 좋아하고 막 야시장 뭐 재래시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7080 술집 이런 거 좋아하고 세련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덜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순위일 뿐인데 처음에 만났던 여자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자기 자신을 쿤누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쿤누 뭔지 아시죠? 태국어 아시는 분들.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죠? 곱게 자란 공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나?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오냐 오냐 하면서 다 해준 곱게 자란 여자, 약간 공주같이 자란 여자, 그거를 쿤누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쿤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야시장을 못 가겠대요. 여행을 갈 때도 나는 웬만해선 진짜 무조건 5성급 호텔을 가야 되고, 뭐 술집도 저기 텅러 에까마이 쪽에 고급 술집만 다니고, 서민들이 타는 버스나 BTS 이런 거 절대 안 타고, 택시도 안 타요. 택시도 정말 불가피하게 탈 때는 그랩을 부르긴 하는데, 자차가 있는 그런 기사들이 운전하는 그런 차들, 뭐 기본적으로 다 자기 차를 끌고 다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면서 제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길거리 음식도 좋아하고, 저 되게 가성비 엄청 따지면서 다니잖아요, 여행할 때. 근데 여기는 가성비는 뭐 모르겠어요. 뭐 돈이 많아서 돈 쓰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이런 데를 못 간다는 건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국인은 그렇다는 거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가슴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결국에 안 맞으니까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도 비슷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결국에 비슷하게 가더라고. 세 번째도 그렇고. 아무튼 뭐 썰을 조금 풀면 그 정도가 되겠네요. 태국 남부, 중부, 북부 음식의 차이. 제가 음식에 대해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태국의 중부 음식, 뭐 중부라고 하면 방콕이나 그 주변을 뜻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똠양꿍이 있죠. 맵고 좀 신 음식들, 그런 것들이 있고, 태국 남부 음식 하면 이제 그 아시죠? 그 남부의 그 커리 같은 거 굉장히 매운 커리로 유명하죠. 말레이시아의 음식과 좀 비슷하게 섞인 음식들도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북동부는 이제 이산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뭐 너무 음식들이 다양해서 제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특징적인 게 날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꿍땐이라고 아세요? 제가 컨깬 여행에서도 꿍땐을 먹었는데, 꿍땐이 뭐냐면 민물새우예요. 민물새우.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냥 민물새우를 퍼서 양념을 부어서 그냥 막 살아서 파닥파닥 거리는 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술안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날거, 약간 육회 비슷한 거? 육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날고기 무침, 소고기가 들어간 무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북부로 가면 이제 란나라고 하죠. 예전에 태국의 북부 지역을 란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쪽 음식 대표적으로 뭐 카우서이 아시죠? 치앙마이에 유명한 국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카이모땡이라고 해서 개미알 무침,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되게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음식들도 있고, 그게 이제 산간 지역에서 그런 음식들이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식에 대해서 잘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태국 영주권 딸 생각은 없는지. 영주권이요? 저도 예전에 알아봤는데 저도 자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5년을 연속으로 거주를 하면은 자격이 된다라고 제가 얼핏 봤는데, 실제로 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영주권을 딴 사람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가 있기는 한데 쿼터가 적은 건지 아니면은 무늬만 있는 제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거를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알록달록한 달걀들의 정체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다고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못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댓글을 이렇게 질문 주시다니, 제가 빨리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알록달록한 달걀을 카이여마라고 하는데, 이 맛이 어떠냐면 되게 말랑말랑해요. 계란이 안에가 되게 새카맣거든요. 겉은 이제 컬러풀하긴 한데, 이걸 씹으면은 식감을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젤리 같아요. 그 흰자 부분은 젤리 같으면서 약간 고약한 냄새인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속에 이제 노른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검해요. 되게 까만색인데 씹으면은 그냥 약간 초콜릿 녹은 것처럼 그냥 쑥, 이가 그냥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고소하고 약간 고약한 냄새가 확 퍼지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진짜 개당 한 200원 하나?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간혹 세븐일레븐에서도 팔거든요. 분홍 색깔로. 그게 한 제 기억으로 40바트인가 50바트 정도 해요. 4개. 그거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남녀 외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외모는 태국에서 다 인기가 많고요.
단지 차이점이라면 따띠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중국계 눈 그런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의 그 약간 찢어진 작은 눈을 뜻하는 태국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그런 사람 뭐 잘생겼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눈이 작으면. 근데 태국에선 그걸 귀엽게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진짜 장동건, 원빈 이런 분들처럼 약간 되게 진한 스타일도 당연히 인기가 많지만, 약간 가늘게 찢어진 눈들, 그런 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건 기본적으로 하얀 피부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중요하긴 한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덜 하얘도 뭐 기본적으로 잘생긴 이목구비면 뭐 다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 스타일 자체가 태국에서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이라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입고 다니시는 거 그대로 태국에서 입고 가시면 다들 좋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태국인들은 왜 유독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태국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다 좋아하긴 한데요. 근데 길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인 없는 개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을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근데 고양이들은 어찌됐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태국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사진 보이시죠? 이게 태국인들의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며 추천 지역은? 보통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지역이 이제 방콕 기준으로 그런 쪽 아닌가요? 뭐 라파오, 라차다피세, 수티산, 호이쾅, 순와타나탐타이, 프라람까오, 그리고 뭐 펫부리, 아속, 프롬퐁, 텅러, 에까마이, 프라카농, 언눕, 방짝, 뿐나위티, 우돔숙, 방나 이런 쪽에 많이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들었고, 추천 지역이요, 방콕을 이제 짜오프라강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면 오른쪽을 마하나컨이라고 그러고 왼쪽을 톤부리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톤부리 지역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찐로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아요. 이쪽은 진짜 별로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그 BTS나 MRT 라인 그쪽보다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쪽을 추천드리고요.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와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라는 거는 뭐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대중교통 혹은 유흥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지방 거점 도시들은 다 있을걸요? 뭐 예를 들면은 우던타니, 컨깬, 치앙마이, 치앙라이, 우번 라차타니 이런 데는 그래도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콕이 아닌 경우. 그렇다고 파타야 추천드리면, 파타야 같은 경우는 너무 유흥에 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를 한다면, 태국에 꺼터이가 많은 이유, 꺼터이가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인데 여자처럼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꺼터이가 많은 이유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Q&A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태국 사회 자체가 성소수자를 이렇게 오픈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문화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막 욕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정상이 아니다, 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태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몇몇의 소수는 그거를 달갑지 않게 볼 수 있을지언정 이 태국 사회 자체는 그거를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도 꺼터이나 뭐 뚜시나 뭐 텀버이나 이런 성소수자들을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진짜 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었으면 정말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 태국 사회가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315를 왜 쌈능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쌈능하 하면 315라고 태국식으로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세가 2,000에 50이다, 2,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2,000이라고 하듯이, 태국 사람들도 315를 그냥 315라고 약간 짧게 부르는 그러한 방식이 있지 않나, 태국 스타일대로. 그런 것 같아요. 태국 대학 축제나 로컬 축제 정보 찾는 법. 이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태국 사람들 페이스북을 많이 쓰잖아요. 그 대학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페이스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컨깬이면 컨깬에 관련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또 어디면 어디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정보 같은 게 올라올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태국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어봤자 진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방콕 시내의 유명한 식당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그런 거나 영어로 있지,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태국어로 돼 있긴 한데 번역기 돌리시면 어느 정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의 남녀 비율에 대해서 이제 결혼 관련 이렇게 해서 질문 주셨는데, 태국 남녀 비율 이거 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실제 체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명의 태국인이 있잖아요. 그럼 6명이 여자고요, 4명이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 4명 중에 2명이 게이고요,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레이디보이예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 그러면 여자 6명 중에 1명은 이제 톰보이, 남장 여자라 그러죠. 그럼 뭐 벌써 비율이 5대1, 적게 잡아도 4대1 그 정도가 되니까 진짜 남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갑이 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남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성비가 아닌가 싶어요, 태국은. 근데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뭐 4대1, 5대1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자가 더 많아요. 이거 태국 사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BTS 타보셨어요? 저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BTS 탔는데, 아니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다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물론 남자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여자가 태반이에요. 진짜 한 70%, 80% 이상. 그래서 남자들은 출퇴근을 안 하나? 어디로 가지?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어쨌든 남녀 성비는 이제 체감상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도 코인 붐이 일어났는지, 비트코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가입하려고 했던 게 비트캅닷컴이라 그래서 태국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플이. 저도 거기 가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뭐 대기장가 뭔가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인증 시간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태국에서 제가 코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붐이 있었긴 했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태국어 학원에서 태국어 문자보다 영문 알파벳으로 먼저 가르치는데 맞는 건지 제대로 배우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태국어 공부법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어는 내가 먼저 말부터 배운 다음에 문자를 배워야 되거든요. 문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뭐 그 학원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부터 배운 다음에 태국어 문자는 나중에 진짜 1년, 2년 뒤에 익히시는 거. 저는 그게 맞는 법이라고 보고요. 태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뭐 인기 최고죠, 진짜.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게 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란 나라를 바라볼 때 트렌디한 국가로 인식을 하잖아요.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 때문에, 즉 외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는 화장품은 당연히 이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 가수나 배우들의 그 화려한 외모들을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도 고급이겠거니 좋은 거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태국인들의 결혼 나이,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진짜 한 20대 중반이면은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제 주변에 20대 중반 넘었는데 결혼한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 결혼 평균 나이가 올라가잖아요. 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는 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몇 번 가봤는데 다 30대 후반, 그리고 남자는 40대 초반, 거의 이쪽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 정도 나이대의 사람들하고 어울린 거도 있겠지만, 태국이 우호적으로 적대적으로 보는 국가는 정치 외교의 관점에서, 제가 이거를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공부를 좀 야매로 해서 진짜 기본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높이 보죠. 역사적으로 일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호적으로 보는 건 일본, 그리고 미국. 뭐 미국이 없으면은 과연 태국이 살아있을까라는 그런 말이 뭐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적대적으로 보는 국가는 글쎄요, 태국이 적대적으로 보는 국가는 뭐 분쟁 때문에 캄보디아랑 미얀마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관계인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진짜 반중, 반일 정서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태국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적대적인 관계는 정치 외교학적인 관점에서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여사친이 여친이 될 확률은, 여사친이 여친이 될 확률 지금까지 나왔던 여사친은요, 제 생각에는 0%고 0%. 앞으로 2차 여행 때 나올 뉴페이스 여사친들은 0%가 아닐 수 있겠죠. 제가 어떤 여사친이 아직 나올지 모르니까. 네. 아직까지 나온 여사친은 여친이 될 가능성은 0%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태국인의 유니폼에 대하여, 유니폼 진짜 태국은 유니폼의 나라가 맞죠. 은행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웬만한 진짜 뭐 보험회사나 어디나
다 그 유니폼이 있어서 그 실론 직장인들 많은 곳 거기에 점심시간 나가보면 다 유니폼 입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유니폼만 봐도 다 알아요 진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군인, 경찰 이런 쪽이나 유니폼이 있지 다른 직종은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는 명찰 다는 게 전부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태국은 명찰도 명찰이지만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태국의 이 소속감을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폼 문화가 좀 발달한 게 아닌가 싶네요. 세계여행 유튜버 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사실 세계여행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터키랑 알바니아를 먼저 여행을 하고 이제 태국에 넘어왔는데 글쎄요. 지금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대부분 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다른 데 가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행 유튜브 하시는 분들 솔직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그나마 좀 아는 태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쪽으로만 그냥 온리 태국, 그냥 태국에만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은 좀 의견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다음 여행 계획은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퀄리티의 영상으로, 그리고 외모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살 좀 빼서, 진짜 살 좀 빼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영상도 너무 잔잔한 거 말고 약간은 텐션이 있는, 1차 여행보다는 약간 텐션이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을 제가 좀 최대한 이렇게 섭외를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좀 보여드리고, 태국의 또 새로운 모습들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뭐 어떤 영상 보고 싶은지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네 번째 Q&A를 마치게 됐네요. 이번에도 영상이 살짝 길어졌는데, 진짜 짧게 만들고 싶었는데 최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길어졌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